경기도가 중앙정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동두천시가 GTX-C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검증 용역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예정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약을 이유로 옥정 물류창고 건축 허가의 직권 취소를 검토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절 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에 잠자고 있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을 내년 2월 안에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아버지.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치료를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영화관이 없는 경기 북부. 영화를 보기 위해 1시간 넘게 달려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낙후됨을 표현한 연극입니다. 동두천에 사는 한 주민은 포천에서 나고 자라 동두천에 터를 잡았지만 각종 중첩된 규제로 사업하기 어려웠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점점 낙후되고 퇴보하는 쪽의 경기 북부가 아니라 나아지는 발전되어지는 경기 북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영원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 자본을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26일에는 직접 중앙정부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기도민의 또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저희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말까지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GTX-C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동두천시는 11만 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GTX-C 연장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는데요. 동두천시가 GTX-C 연장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국토부는 타당성 검증 용역 수행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서 시에서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 시행 여건을 충족했다며 GTX-C 동두천 연장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해 7월 선거 공약 등을 이유로 옥정 물류창고 건축 허가의 직권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5일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4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약 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단체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양주시가 이 문제를 즉시 시정해 고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미래유산 보존조례 추진 시민 모임이 지난 25일 동두천 지역 유산 보존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청구서를 동두천 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조례안은 옛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동두천 지역 내 근현대 역사 유적을 보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대용 시민모임 대표는 옛 성병관리소는 물론 3번 국도 연쇄상가, 광암동 턱걸이 마을 등 동두천에는 근현대 역사 유적과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며 동두천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주민조례 청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석 달간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오는 2024년 1월 시민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네, 추석 명절 앞두고 마음도 또 몸도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명절 거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올 추석 명절 아직 기차표 구하지 못한 분들 꽤 많은데요. 그래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하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형태로 거래되는데 이런 승차권이 적발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열차 승차권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열차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표뿐만 아니라 홍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들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반인이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련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기에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그 생필품 등에 있는 선물 포장이나 아니면 위스키나 포도주, 주류 등도 사실 명절 선물로 이제 받은 선물들이 있을 텐데 이걸 다시 내놓거나 사는 건 괜찮을까요? 깡통햄이나 비누, 샴푸와 같은 생필품은 무방합니다. 다만 영양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거래하는 건 해당 약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절 선물로 인기인 위스키나 양주, 와인 등의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태풍들이 한반도를 대부분 비껴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일이 적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는데요. 네, 그런데 10월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지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10개.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 8월 10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했던 6호 태풍 카눈뿐입니다. 태풍 카눈 이후 7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중국과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 사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에는 3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 상륙했던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 상륙 태풍 피해 중 4번째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만 14명이었고 재산 피해 규모도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은 10월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발생 수를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1개 정도였고 10월엔 0.2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로 다가올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륙 쪽에서 선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생기더라도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 동쪽에서 꺾어지거나 이제 이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여서 10월 이후 태풍 걱정이 줄어들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남부 권역에 가을 장마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해 11월 중순 수도권에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10월 초반까지는 태풍과 비 소식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육점에서 유통 중인 한우 81건을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한 건이 가짜 한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가짜 한우를 판매한 정육점에서는 이력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한우 4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의 한우로 둔갑시킬 때 이력 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기동물위생시험소는 설명했습니다.